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레벨 3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인이 사용하시는 웹 포털에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 아나콘다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나콘다라고 친 다음에 검색을 하면 다양한 요 사이트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여기 www.anaconda.com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나콘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요. 요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맨 아래에 아나콘다 인스톨러를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각자 본인이 사용하시는 PC의 요 OS에 따라서 그리고 요 사양을 따라서 사양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전체 용량이 한 400메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략 다운로드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받았다고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아놓은 사이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운받은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시킨 창이 나고요. 셋업 창이 뜨고요. 뭐 넥스트 그리고 동의 어그리 그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설치할 경로가 뜨는데요. 여기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진행될 겁니다.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뭐 피니시까지 모두 다 마치시고요. 아마 중간에 하다 보면 파이썬 3.7 버전, 3.8 버전 설치할 거냐라고 뜰 텐데 그때도 동의할 어그레이드 누르시고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설치하신 후에 본인의 PC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나콘다라고 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시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창 안에서 보이실 텐데요. 아마 이제 저보다 이게 많이 뜨진 않으실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설치해 놔서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분은 인스톨을 해라 라고 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시트 분들은 이걸 런치를 그냥 바로 누르십시오. 그러면 자, 런치를 누르면 이렇게 노트북이 실행이 되고요. 네, 본인이 사용하는 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창들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드라이브 상의 정보들이 이렇게 뜨는 건데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New라고 하고 있는 창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 3이라고 하는 요게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썬 3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떠 있는데 요 한 칸을 우리가 한 셀이라고 부릅니다. 요 셀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파이썬은 우리가 그냥 다 날코딩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뭐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머신러닝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설치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이 아나콘다에 보시면 cmd exe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md 프롬프트입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스창이 뜨게 됩니다. 이 도스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에서 불러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에는 대부분의 머신러닝용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간혹 아마 코드를 실행시키다 보면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라이브러리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여서 이미 기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pip install numpy.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매우 간단하죠? 그렇게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뜨죠. 그래서 이때 1.19.22라고 한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뜨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pip install 판다스 이렇게 치면 물론 이 라이브러리도 기본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뭐 패키지를 다운받으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numpy와 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요 라이브러리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잘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명령어는 import입니다. import 하고 우리가 방금 설치했던 numpy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요.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run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커서가 있는 셀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왼쪽에 1번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뜨게 되면 이게 우리 전체 여러 가지 셀 중에서 첫 번째 실행됐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실행이 되지 않으면 요 번호가 뜨지 않고 에러 메시지가 여기 뜨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타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 컨트롤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신텍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건 오타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우리가 다시 이걸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이번엔 세 번째 실행이니까 3으로 올라가고 에러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셀이 실행이 되면서 이 아래 셀이 하나 새로 생기네요. 네, 시프트 엔터는 내가 연속적으로 이 셀들을 실행시켜야 될 때 쓰는 실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래 셀에다가 판다스 라이브러리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아래에 셀이 생기면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은 다섯 번째 실행, 여기서 아까 4번 실행을 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실행된 셀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앞으로 배우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여기서 코딩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령 컴퓨터 사양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주피터 노트북과 유사한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글에서 우리가 콜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COLAB고요. 이 콜앱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머신러닝 파이썬 환경을 구현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방금 봤던 주피터 노트북과 매우 유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확장자명도 동일한데요. 여기서 새 노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네, 물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뜬 창에서 아까 이제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노트 열기, 새 노트를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요 구글 콜앱에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아마 새로 설치하실 일은 없을 건데 이렇게 창이 뜹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요 주피터 노트북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죠. 네, 이게 구글 콜앱이고요. 이거는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내 계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당 하나의 콜앱이 지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1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벌써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뭐 과금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환경이고요. 똑같이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numpy 라고 하고 실행시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혹은 여기 보시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완료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간혹 시프트 엔터를 한번 눌러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서 2라고 뜨죠. 왜냐면 2번 실행시켰으니까 또 다음 창이 뜨게 되죠. 그리고 import pandas라고 하는 걸 또 뜨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여기 3이라고 뜨고 실행이 또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콜앱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코딩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콜앱에서는 내 PC에 있는 내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머신러닝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구글에서 콜앱의 파일 불러오기, CSV 파일 불러오기라고 이렇게 구글 CSV 파일 불러오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중간중간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을 누르면 주석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고요. 혹은 내가 아예 주석을 좀 길게 쓰고 이 부분에 코드 없이 주석만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추가하기를 부르면 여기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주석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실제 뭐 워드나 한글 파일에서 텍스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내가 만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콜앱에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커서가 놓인 상태 말고 닫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M을 누르시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창으로 변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텍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텍스트도 이렇게 샵이 하나 들어가면 좀 글씨체가 크고요. 샵을 2개를 쓰면 좀 더 글씨체가 작죠. 3개를 쓰면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4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샵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이건 마크다운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마크다운이 되어 있는 걸 내가 다시 코드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Y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스크립트 창으로 변하고요. 혹은 이게 아니라면 여기에 보시면 셀이라고 하는 상단에 여기 바에서 셀을 누르시면 여기에 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드를 누르면 이게 코드로 바뀌고 이 해당된 선택한 부분이 혹은 여기 셀 타입에서 마크다운을 누르면 마크다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를 짜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M 또는 마크다운을 변형을 하셔서 주석을 다시고 다시 그 다음 셀에서 어떤 필요한 코드들을 작성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코드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은 노트북으로 안 하실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콜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